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다 1순위 조건에 맞추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죠. 그런데 10만 원을 매달 청약저축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만 원씩 넣어도 민영 분양을 활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안녕하세요. 청년고민연구센터의 황 대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주택청약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월 10만 원씩 하시는 게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고, 공공분양이랑 민영분양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제도의 기준과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월 10만 원의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주택청약 통장을 사람들이 처음 개설할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2만 원을 해야 되나 10만 원을 해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입 최소 금액이 우선 2만 원이고요. 월 1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더 이상 가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만 원을 해야 돼, 10만 원을 해야 돼 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논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에 대한 기준은 공공분양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이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민간건설사가 운영하는 민영주택이 민영분양, 민영임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25평형 이하의 주택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주택부터 1순위 조건을 알아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다. 그리고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가입 기간에 한해서는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입 후 연체 없이 매달 2년 이상, 다시 말해서 24회 이상을 내면 1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1순위를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1순위들 중에서 당첨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차등을 주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가 있어요. 국민주택을 먼저 살펴보면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인데, 여기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라는 게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입 인정 금액은 뭐냐?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24회를 넣었어요. 그러면 통장에 240만 원이 있겠죠. 이 사람의 인정 금액은 2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월 5만 원씩 24회를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통장에 120만 원이 있겠죠. 이 사람의 인정 금액은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월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24회를 넣어서 통장에 72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인정 금액은 240만 원으로 월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동일한 조건과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되 최소 2년 이상 연체 없이 납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점수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굳이 그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게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자가가 없어야 되는데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월 인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입니다. 대신에 지역별 예치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매월 2만 원씩만 납입을 해서 해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고일 이전까지만 일괄적으로 납입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채워 넣으면 돼요. 공고일 이전까지만. 그래서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매달 2만 원만 해도 청약 순위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런데 가점제와 추첨제 기준을 보면 무주택 기간별, 부양가족 숫자, 저축 가입 기간별로 점수에 차등이 생겨서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입하고 2년만 가점에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고 내가 20살이 됐어요? 그럼 20년 동안 나는 유지를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2년만 가점에 포함이 된다. 즉, 만 17세 이전에 일찍 가입해도 2년만 가점 기간에 포함이 되는 규제가 있어서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가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준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령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재산이나 소득이 중위권을 넘으면 아예 신청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당 지역에 따라서 대출금이 40%가 나오는지 70%가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계약금과 잔금을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그런 자금이 없으면 전부 대출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건이 되는지 만약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까지 다 받았어요. 또 그렇게 한다면 이율에 따른 월 이자가 얼마인지까지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계층에 대해서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년주택 등 1순위 조건이나 규정되어 있는 점수 외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당첨을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얼마씩 넣어야 유리하고 효율적일까? 라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납입회차와 인정 금액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다 1순위 조건에 맞추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규모 그리고 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공공분양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 혹은 10만 원을 매달 청약저축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씩 넣어도 후에 민영분양을 활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단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예치 금액을 일괄적으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필요에 의해서 10만 원 이상 일부러 저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주택청약통장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총액의 4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월 20만 원씩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최대 96만 원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세금 파트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 혜택을 받기 위해 청약 저축을 월 최대 20만 원씩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 또 그리고 세금에 대한 주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건데 그때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택청약통장의 목적과 그리고 쓰임, 개설 방법과 월 저축액 설정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고민연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